그럼 내가 법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. 연자제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. 부모가 잘못한 거는 자녀가 대신 떠안는 게 아니에요. 부모의 빚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. 자녀한테 넘어가는 거는 그건 부당하다고 와서 상속 포기. 물론 내가 갚겠다. 그럼 갚아도 돼요. 포기해서 뭐 불이익이 온다거나 신용이 뭐 낮아진다거나 전혀 이런 아닙니다. 건 전혀 없고. 전혀 아니에요. 아무것도 없이 감면을 다 해주는 거네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낼게요. 네. 자녀만 포기하면 끝날까요? 자녀가 포기했다. 그러면 그 빚은 없어져요? 빌려준 사람. 빌려준 사람이 억울하겠죠. 네. 여러분 항상 법이란 건 형평성이에요. 내가 그 사람 믿고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. 근데 자녀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. 그럼 얼마나 억울해. 그렇죠. 그죠? 이 법이라는 건 균형성이 있거든요. 그럼 은행이 대신 혹시 갚아주나? 은행이 대신 은행이 무슨 은행이 죄가 있어요? 나라도 아니, 나라에서 갚아줘야 되는. 나라에서 갚아주나? 자, 그러면 잘 보세요. 이제 자녀들이 다 갚았다. 네. 그래서 빚이 10억이다. 그러면 한참 있다가 채권자가 형제, 동생이나 형한테 돌아가신 분, 아니면 사촌한테 대신 갚으라고 소장 날려요. 대신 갚으라고. 사촌은 억울하죠. 네. 동생은 억울하죠. 나 형이 빚인지 몰랐는데. 그래도 갚아야 돼요. 상속은요, 순위가 있거든요. 1순위부터 4순위까지. 자, 1순위는 자녀들이에요. 자녀들. 2순위는 부모님,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. 3순위는 형제자매. 4순위는 사촌까지. 사촌이 내 친척이거든요. 그러니까 재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어. 결혼도 안 했어. 형제자매도 없어. 사촌밖에 없어. 그럼 그 재산이 사촌한테 가요. 여러분 사촌한테 혹시 상속받으면 받으실 거예요? 10억, 사촌이 돌아가셨는데 10억 여러분 상속받았으면. 전뭐 그것 때문에 사촌이 된 건 아니지만 주신다는 네, 게 뭐 주신다는 게 고맙게 법적으로 받겠죠. 저 법을 지키고 싶어서. 그렇죠.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 마이너스 10억이면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. 플러스가 상속받은 마이너스도 갚아야죠. 그걸 또 안 받는다 할 수 있는. 그래서 그때 상속 포기를 그래서 사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셔야 돼요. 만약 모르면 당한다니까. 아 그러네요. 근데 여러분 사촌이 빚이 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? 알 수가 없죠. 알 수가 없죠. 네.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촌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 사촌이 돌아가시면 꼭 장례식장에 가서 네. 물어보셔야 돼 한번. 빚이 자녀한테 있다고 하면은 다 같이 포기합시다. 근데 너무 번거롭죠. 네. 사촌이 뭐 수십 명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아버님 빚이 많으면 그 사촌 다 따라가려면 미안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. 그럴 때 좋은 제도가 있어요. 뭐냐면 바로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한정 승인. 한정 승인. 네, 꼭 기억하세요.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정 승인. 부모님한테 내가 상속을 받는데요.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. 그게 한정 승인이에요.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빚이 10억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막 숨겨둔 땅, 주식 뭐 이런 게 20억이야. 뭐 20억 받아가지고 내가 10억 갚으면 되잖아요. 그래야죠. 그래서 좋고 반대로 재산이 많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저기 투자한 데가 막 그린벨트에 투자하고 뭐 주식도 뭐 이상한 데 투자하셔가지고 다 해봤자 1억밖에 안 돼. 그럼 내가 얼마만 갚으면 돼? 1억에 한정해서만 갚으면 돼.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. 오히려 이익 보면 이익 받지 손해볼 거 없기 때문에 한정 승인 제도가 좋고 또 한정 승인을 자녀 중에 한 명이 하면 나머지 사촌, 뭐 형제한테 그게 안 넘어가요, 빚이.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니까 한정 승인 제도 꼭 아시기 바라고요. 네. 그럼 부모님이 도대체 빚이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재산인지 조회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건 요즘에 이제 제도가 필요해져 가지고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망 신고하면서 동시에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런 원클릭 서비스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혹시 재산이 많이 생겼다. 예.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년에 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? 꼭 돼야 되죠. 앉으면 어떻게 앉아도 돼요? 본인 마음이. 가장 먼저 자녀가 떠오를 것 같아요. 자녀한테. 자녀에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또 잘해준 사람. 자녀가 여러 명 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거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장남.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. 100% 장남을 자꾸 말씀하시죠. 똑같이 줘야죠. 네. 정답. 네. 꼭 똑같이 앉으면 분쟁이 생겨요.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. 예. 맞아요. 나는 예를 들어서 장남이 이뻐가지고 장남한테 다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장남한테 다 줬다. 그럼 나머지 자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. 진짜 너무 슬플 것 같긴 해. 나머지 자녀가 효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. 내가 그래도 최선 다해서 부모님 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도 안 주실까? 그래서 아무리 예쁜 자식, 미운 자식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이거 몰아주면 꼭 분쟁이 생겨요. 그거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혹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더라도 평등하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그거 생각해 보세요.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 가지고 싸우는 그거만큼
부모님이 진짜 불편하신 거 없고 하늘나라에서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. 똑같이 나눠주시고 아니면 아예 물려주지 마시던지. 나는 사회 뭐 교회라든지 뭐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겠다. 그럼 자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